안녕하세요. 리모드 10대 보는 라디오 일연장소의 우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래곤볼 팬이라도 아마 모르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를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일연장소 시청자분들 중에는 드래곤볼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드래곤볼 고수분들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제가 고찰 영상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번 영상에서 4가지의 드래곤볼 비화를 퀴즈 형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드래곤볼의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일연장소이므로 안심하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과연 여러분은 몇 개나 알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제 질문에 답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은 드래곤볼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드래곤볼 대전집에 수록된 토리야마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므로요. 진위 여부는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토리야마의 인터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그렇게 부정적이고 의심투성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오피셜인데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정신과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그리고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리야마는 런치를 잊지 않고 있었다. 마인부 편의 어느 장면의 밑그림은 사실 런치였다. 제가 예전에 런치를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저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상당히 놀랬습니다. 과연 어느 장면에 누가 런치였을까요? 드래곤볼 마지막 권을 찾아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애니메이션으로도 드래곤볼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조금은 더 알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런치가 등장을 했었구나 싶더라고요. 대사 역시도 대전집에 수록된 기사 내용을 보면요. 원래는 런치의 대사였구나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캐릭터만 막판에 런치가 아닌 다른 인물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잠시 멈춰주시고 더 찾아보세요. 이제 아시겠나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17호가 원래는 런치였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적혀있는 토리야마의 이야기를 보면요. 런치는 천진반을 따라다녔지만 천진반과 차오즈는 각지에서 수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런치와 만날 수가 없었고 런치가 겨우 천진반이 있는 곳까지 알아내서 가게 되어도 엇갈려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런치를 17호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래곤볼 초기에 등장시켰던 런치를 이 장면에 다시 등장시키는 것보다는 손오공의 유년기를 보지 않은 독자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궁금해할 17호를 등장시키는 것이 더 인상에 남지 않을까 싶기는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무래도 코믹스보다는 여유가 있었겠죠. 코믹스는 한정된 페이지에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런치가 마지막에 사라지기는 했지만 이것도 토리야마의 부탁으로 애니메이션에 런치가 추가된 건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요. 런치가 등장을 했었고요. 또한 91년도 점프를 보면요. 천진반을 찾아다니는 런치가 짧은 만화로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리야마가 완전히 런치를 잊고 있었다 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인조인간 17호, 18호가 왜 게로 박사에게 개조가 되었고 그들은 왜 게로 박사를 싫어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물론 만화책에는 등장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화책을 보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트랭크스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현재 타임라인으로 왔고요. 여기서 손오공을 만나 인조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미래로 돌아갔죠. 그리고 손오공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인조인간들이 등장을 해서 인간들은 많이 죽게 되고 제트전사들의 대부분도 죽게 된다.
이때 부르마가 이야기한 것이 힌트가 돼요. 드래곤볼을 모아서 게로 박사를 찾아 게로 박사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손오공과 베지터는 완강히 거부를 하죠. 손오공은 아직 그 과학자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는데 없애버린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년 후에 인조인간 17호, 18호는 등장을 했고요. 외모를 보면은 트랭크스와 비슷한 또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많아봐야 20살? 그때 당시에 크리링이 30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링과 최소 10살 이상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 크리링 용서하면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대충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17호와 18호의 이야기는 여기뿐이었습니다. 네? 그들의 본명이 라피스와 라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검색해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여기는 일연장소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7호, 18호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토리야마가 말하길 인조인간이 되기 전 17호와 18호는 엄청난 불량아였고, 게로 박사는 당시 싱싱한, 그러니까 젊다는 뜻이겠죠? 젊은 실험 대상을 찾고 있었고요. 우연히 이 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량하였던 이 둘은 게로 박사에게 납치당하고 함부로 개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개조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게로 박사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범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오피셜입니다. 예전에 제가 16호에 관련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 게로 박사의 큰 그림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드래곤볼에 등장한 인조인간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면 영상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재미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찰 영상을 만든 것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드래곤볼 연재를 준비할 당시에 드래곤볼 작가는 어디까지 스토리를 생각했을까요? 많이들 예상하시는 게 피콜로 편, 아니면 프리저 편, 아니면 셀 편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모두 땡입니다.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힌트는요, 극 초반입니다. 연재를 준비할 당시에는요, 드래곤볼의 엔딩은 피라프 편이었다고 합니다. 서유기를 상당히 의식한 만화였기 때문에 원래 손오공의 모습도 인간이 아닌 원숭이로 하려고 했었고요. 작가가 추가로 이야기하기를 삼장법사 역으로 부르마, 저팔계 역으로 오룡, 그리고 사오정 역으로 야무치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뿐인가요? 손오공이란 이름도 그렇고 금두운 여의봉이 등장하는 것까지 보면요, 작가가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서유기를 모티브로 생각을 해서 만든 만화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떠나는 여행의 끝, 그러니까 드래곤볼을 7개 모아서 소원을 빌게 되는 그 부분, 바로 피라프 편이 원래는 연재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했던 엔딩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드래곤볼의 최종에는요, 하늘에서 여자 팬티가 닥터 슬럼프로 엄청난 인기와 부를 얻은 토리야마 아키라였습니다. 새로운 만화를 생각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겠다, 부담이 컸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요, 작가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에 성룡이 등장했던 취권에 토리야마 아키라는 빠져 있었고요. 다음 작품은 쿵후를 다루는 무술 만화를 그리고 싶다. 닥터 슬럼프는 약간 서양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다음 작품은 중국풍의 만화를 그리고 싶다. 그렇게 서유기를 현대화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 드래곤볼입니다. 무엇보다 닥터 슬럼프 연재로 상당히 지쳐있던 토리야마 아키라였기 때문에 스토리 역시도 서유기를 참고하면 되겠다, 그러면 편하게 만화를 그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하네요. 정말 생각해보면 피라프 편 이후로는 드래곤볼에서 서유기다운 요소가 등장을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이제부터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가 설명하는 오피셜이에요. 손오공이 왜 싸움에 정신 나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손오공이 싸우는 것에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손오공이 언제부터 싸우는 것을 좋아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초반에 보면요, 할아버지와 둘이 살았었고요. 기껏 해봐야 물고기 사냥이나 하고 먹고 사는 게 다였어요. 손오공이 강해지고 싶어서 무언가를 했다, 이런 부분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었죠. 저도 작가의 인터뷰를 보고 손오공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유가 납득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바로 천하제일 무술대회 때문에 손오공이 싸움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도된 변화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드래곤볼은 닥터 슬럼프를 그린 초인기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가 그린 만화입니다. 닥터 슬럼프와는 다른 분위기죠. 중국풍의 쿵푸 무술 만화를 그리게 되었는데요. 인기가 너무 없었다고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손오공이라는 캐릭터 인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만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인기가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너무 평범했대요. 이것도 원래는 토리야마의 다른 인터뷰를 보면 의도된 이야기라고 했었죠. 서유기를 모티브로 드래곤볼을 만든 것은 좋았지만 손오공을 너무 서유기에 손오공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가 아닌 사람으로, 하지만 꼬리와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초반을 보면요, 손오공이 평범해도 너무 평범했죠. 여자를 본 적도 없고 여자에게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되면 연애 관련 이야기를 주인공에게 기대할 수가 없게 되고요. 손오공이 싸움은 잘했지만 그렇게 특출난 것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손오공은 똑똑하기는커녕 멍청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드래곤볼 초반은 부르마가 주인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부르마가 스토리를 이끌어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닥터 슬럼프 만화에서 펭귄 마을 그랑프리나 미니 이벤트와 같이 토너먼트 형식의 내용이 인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래곤볼에서도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기획을 했었지만 손오공이 이 무술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부족했고요. 이때 내린 결론은 바로 더 강해지고 싶은 주인공으로 손오공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자 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천도사도 다시 등장을 시켜서 손오공은 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무천도사에게 수련을 받고요. 라이벌이자 동료였던 크리링도 이때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드래곤볼은 인기 만화가 되었죠. 추가로 레드리본군 편의 싸움도 층마다 보스가 등장을 했었죠. 이 또한 일종의 토너먼트를 의식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손오공이 싸움밖에 모르는 바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손오공의 인기, 그리고 드래곤볼의 인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도 싶고요. 드래곤볼 슈퍼에 와서 손오공이 가족이나 지구 따위에 신경을 쓰지도 않고 싸움밖에 모르는 싸움광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원래 별 생각 없이 무작정 강해지고 싶었던 것이 유년기 때부터의 손오공 성격의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드래곤볼 슈퍼에서도 손오공의 원래 설정을 충실하게 이어가는 것 뿐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알고 계셨나요? 드래곤볼은 작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것이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재미난 이야기를 알게 되면요,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SNS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시는 지인이 계시다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주 2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달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주 1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고를 생각할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편집도 밤에 졸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장소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만 이번 달은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이런 장소에 못 보신 예전 영상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